혈육인 자식들보다 더 효도한 이웃집 청년, 그리고 그 청년에게 모든 것을 물려준 할아버지의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제 이름은 김태호, 올해 26살입니다. 지금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대학생 때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저희 집은 원래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직장 때문에 부산으로 가시게 됐어요. 어머니도 함께 가셨고 저는 학교 때문에 혼자 서울에 남게 됐죠. 그때 살던 곳이 오래된 빌라였는데 제 옆집에 할아버지 한 분이 혼자 사셨어요. 박영수 할아버지였죠. 당시 78살이셨어요. 처음에는 인사만 하고 지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정도만 하고 지나갔죠. 할아버지도 조용하신 분이라 별로 말씀이 없으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현관 앞에서 쓰러져 계신 걸 제가 발견했어요. 다행히 의식은 있으셨지만 혼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상태였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겠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어지러워서 잠깐. 할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정말 위험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업고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검사 결과 당뇨 합병증이었어요. 혈당 관리를 제대로 안 하셔서 생긴 문제였죠. 가족분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봤는데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자식들이 다 멀리 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큰아들은 미국에 있고 작은아들은 부산에, 딸은 대구에 살아요.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는 이유를 말이죠. 병원에서 돌아온 후부터 제가 자주 안부를 여쭤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약 드셨어요? 고맙다, 태호야.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겠니? 할아버지는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그리고 조금씩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할아버지는 젊을 때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셨대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꽤 성공하셨다고 했어요. 세 자녀 모두 좋은 대학 보내고 유학도 시켜주셨고요. 내가 애들한테 아낌없이 투자했어. 그런데 이제 다들 바쁘다고 하더구나.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서운한 마음이 묻어나왔어요. 자식들이 얼마나 연락을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가 온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길어야 5분 정도래요. 미국에 있는 큰아들은 시차 때문에 힘들고 부산에 있는 작은아들은 사업이 바쁘고 딸은 시어머니 모시느라 바빠. 자식들 편을 들어주시는 할아버지를 보니까 더 안쓰러웠어요. 그때부터 제가 할아버지를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어요. 학교 갔다 오는 길에 들러서 안부도 여쭙고 심심하실 때는 이야기 상대도 해드렸어요. 태호야, 오늘 학교는 어땠니? 할아버지, 오늘 시험 봤는데 좀 어려웠어요.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잘 나올 거야. 할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셨어요. 마치 친할아버지 같았죠. 할아버지가 혈당 관리를 잘 못하시는 걸 보고 제가 식단 관리도 도와드리기 시작했어요. 당뇨에 좋은 음식들을 찾아보고 직접 만들어서 갖다 드리기도 했죠. 태호야, 네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어. 할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도 기뻤고요. 겨울이 되면서 할아버지 건강이 더 걱정됐어요.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추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저녁에 들러서 안부를 확인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태호가 와주니까 든든하다. 때로는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어요. 할아버지가 혼자 드시기 심심하다고 하셔서요. 혼자 먹으면 밥맛이 없는데 태호랑 먹으면 맛있어.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할아버지는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젊을 때 사업하시던 이야기, 자식들 키우시던 이야기. 정말 재미있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정말 바빴어.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했지. 지금 자식분들도 할아버지 마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럴까? 요즘엔 잘 모르겠어. 할아버지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제게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태호야, 너는 참 착한 아이구나. 내 자식들보다 더 효도하네. 아니에요, 할아버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게 아니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웃 할아버지까지 챙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할아버지는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3학년이 되면서 학업이 바빠졌어요. 취업 준비도 해야 하고 전공 공부도 어려워졌거든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꼭 찾아뵀어요. 바빠도 하루 걸러 한 번씩은 안부를 여쭙죠. 태호야, 바쁜데 괜히 와서 시간 빼앗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정말 그랬어요.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힐링이었거든요. 4학년이 되고 취업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정말 바빠졌어요. 그래도 할아버지만큼은 꼭 챙겨드렸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안녕하세요? 태호야, 취업 준비 어떻게 되고 있니?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나요. 할아버지는 제 취업을 정말 걱정해 주셨어요. 마치 친손자처럼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갑자기 많이 아프셨어요. 감기인 줄 알았는데 폐렴으로 발전한 거였어요. 제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고열로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어요. 할아버지. 급히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모셨어요.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지만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가족분들께 연락드려야겠는데요. 간호사가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괜히 걱정시키지 말자. 태호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때부터 제가 할아버지 간병을 했어요. 학교도 잠시 쉬고 병원에서 지냈죠. 태호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덩달아 울컥했어요. 2주 정도 입원하신 후에 퇴원하셨어요. 다행히 많이 회복되셨죠. 태호야, 네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할아버지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퇴원 후에도 제가 더 자주 찾아뵀어요. 할아버지 건강이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발견하기 전에 이미 많이 위험한 상태였어요. 응급실로 실려가셨지만 결국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요. 태호야, 고마웠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장례식 준비를 하면서 할아버지 자식들이 모두 왔어요. 미국에서 큰아들이, 부산에서 작은아들이, 대구에서 딸이 급히 왔죠. 처음 보는 분들이었지만 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태호군이구나. 아버지가 자주 이야기하셨어. 우리보다 더 효도했다고 하시더라. 자식분들도 미안해하는 기색이었어요.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며칠 후에 변호사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영수 할아버지께서 유언장을 남기셨는데 태호 씨도 참석하셔야겠어요. 유언장? 저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었지만 일단 가봤어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어주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김태호 군에게 물려줍니다. 네? 뭐라고요? 자식분들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태호 씨에게 모든 걸 주신다고요? 변호사가 설명해 주길 할아버지 재산이 총 15억 정도 된다고 했어요. 부동산과 현금을 합쳐서요. 그리고 유언장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태호는 나에게 진짜 아들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다. 내 친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나를 외면했지만 태호는 매일같이 나를 챙겨줬다. 이 아이야말로 진정한 내 가족이다. 유언장을 다 듣고 나니까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태호 씨,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거부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고민이 됐어요. 이렇게 큰 재산을 받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할아버지 자식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태호 씨, 아버지 뜻이니까 받으세요. 저희가 못난 자식들이에요. 아버지가 태호 씨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알거든요. 자식분들도 이해해 주셨어요. 오히려 저에게 고마워하셨죠. 태호 씨가 아버지를 돌봐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결국 저는 할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대신 할아버지를 기리는 의미로 장학금을 만들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도우기로 했어요. 지금도 매년 할아버지 기일에는 꼭 성묘를 가요. 그리고 할아버지께 근황을 말씀드리죠. 할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 말씀 잊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 자식분들과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요. 명절 때는 함께 성묘도 가고 가끔 안부도 물어요. 태호야, 네가 우리 아버지에게 해준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여러분, 가족이라는 건 꼭 혈연 관계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진심으로 아끼고 돌봐주는 마음이 더 중요하죠.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신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돈보다 더 값진 걸 받은 거죠. 주변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보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그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더 자주 안부를 여쭤보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감동받으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